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인의 삶입니다. 오늘은 더 파크 비스타 대시양 드디어 떴습니다. 광주역 태영 대시양 더 파크 비스타 대시양 청약 분석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양가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광주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이 청약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기타까지 갈 수가 있을까 싶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그 대형 평형에서 그 BC 타입이 조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비로. 그 판상형 구조는 다 광주분들이 가져가겠지만, 어찌됐든 참 매력적인 아파트가 지금 분양을 시작을 했고, 생각보다 가격도 너무 저렴하게 나와서 이거 여러분들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파크 비스타 대시양. 경기 광주역을 도보로 편리하게 10만평 공원 속 1693세대 대단지. 1690세대 광주시에서 가장 큰 단지가 되는 겁니다. 광주시가 사실 이 정도로 큰 대단지가 많이 없는데 가장 큰 단지가 되고, 가장 그 핵심 입지, 입지에 가장 큰 세대수가 들어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아파트의 조금 특징은 뒷동이 걸려버리면 이거는 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직선거리여도 조금 먼 거리인데, 이제 이거는 언덕이기 때문에, 물론 뭐 이 언덕이 지금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지금은 야산인 형태여서 이게 막상 현장에 가보시면 야 이거 너무 언덕이 높은 거 아니냐 싶은데, 이게 완공이 되고 나면은 그렇게 큰 언덕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뒷동에 걸리면 조금 역세권이라고 말하기 조금 어색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대신 앞에 동이 걸리면은 우선은 역세권 부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요 아파트는 역세권이라는 그 장점도 있지만, 가장 큰 장점은 결국에는 공원을 끼고 있고, 거의 모든 동이 지금 이거는 뷰가 나오는 동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거에 큰 장점이 있는 동이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나왔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여러분들을 속이려는 분들이 좀 전략을 바꿨어요. 그동안은 이제 뭐 비싸다 어쩌다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을 속였는데, 이거는 이제 비싸다고 말을 할 수 없는 가격이 나와버려서 이제 부도설을 이제 퍼뜨리고 있더라고요. 부도설. 태영건설 부도설. 참 진짜 욕이 절로 나오고요. 또 그런 거에 속으셔가지고 또 이거를 청약을 놓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너무 안타깝고, 저는 좀 그 글을 쓰는 놈들이 다 자기가 넣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거 왜 퍼나들입니까? 그거를. 뭐 이거 쓰는 사람이 안타까워서? 그 진짜 나쁜 놈들이고, 저는 그런 분들이 좀 다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그렇게 짱구 굴렸다가 다 떨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 요 단지는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단지고, 정말 그 지금 광주를 봤을 때 이제 광주역에 이제 한 2개의 필지 정도가 이제 남아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방 옆에 이제 롯데캐슬, 요거는 뭐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언제 달런지. 그래서 롯데 옆에 롯데캐슬, 그 우방 옆에 롯데캐슬 부지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업지구 단지에 이제, 그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냥 빈 땅으로 놓는 게 낫지 않나. 어차피 광주역은
미래로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정거장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강릉도 가고 뭐 제천, 원주 제천, 안동해서 부산까지 가는 정말 이거는 핵심, 거기 수서로 이어지는 정말 핵심 입지 중에 핵심 입지이기 때문에 그 상업지구 공간을 오히려 빈 땅으로 두는 게 낫지 않나 싶지만, 뭐 제가 뭐 돈 한 푼 내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서 뭐 이렇고 저렇고 할 거는 아닌 것 같고, 거기가 어찌됐든 주상복합 자리가 나올 수가 있죠. 물론 거기가 주상복합 자리가 만들어지면은 거기가 압도적으로 가장 대장의 위치로 바뀔 겁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이 태영대 시향이 가장 광주시에서 비싼 아파트일 수 있다. 근데 약간 조금 애매해진 게 요 아파트가 이제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인데, 초등학교를 품긴 품었는데 좀 이상하게 품었어요, 제가 봤을 때. 네. 그 초등학교를 둘러싸고 이제 수로 둘러싸게 해서 이게 초품한데 이게 애매하게 됐다. 오히려 그 앞에 이제 광주역 자연엔자이가 초등학교 접근은 더 수월할 수 있는 구조가 돼버려서 요게 이제 나중에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주역 자연엔자이는 어찌됐든 평지에 정말 고르게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광주역 자연엔자이는 어느 동이든 다 역을 이용하는데 아주 수월하죠. 근데 여기는 어찌됐든 뒷동 같은 경우에는 역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할 수 있고, 또 언덕이고, 그리고 초등학교를 조금 애매하게 품는 바람에 저는 이제 향후에 광주의 대장은 바로 이 친구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 약간 변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지금 입주하게 되면 광주역 자연엔자이하고도 벌써 한 4, 5년 차이가 나는 아파트가 돼버리기 때문에 뭐 이 아파트가 가장 대장의 자리를 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분양가가 말도 안 되게 나갔다는 거, 요거 하나 보고 여러분들을 가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또 속이려는 놈들, 정말 나쁜 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제가 알려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준비했고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역동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네, 요 특례사업 말 진짜 많았죠. 네. 그 동원개발이 지금 그전 그 다른 경쟁업체들보다 너무 말도 안 되게 높은 금액을 써내는 바람에 뭐 이게 진짜 이 견적으로 하는 거냐 아니냐 말도 많았는데 드디어 분양을 합니다. 네, 드디어 분양을 했고, 그때 당시에 이제 구매했던 가격보다 훨씬 지금 분양가가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건설사가 마진은 확실히 클 거다라고 보여지고, 또 세대수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전혀 걱정이 없고, 지하 4층부터 지상 25층. 네, 제가 아파트는 한 29층은 돼야지 좀 웅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이제 언덕이 있습니다. 언덕이 있기 때문에 요 25층 크기만으로도 정말 웅장한 그런 아우라를 뿜어낼 것이다. 그리고 그냥 여기 그림만 봐도 얼마나 이 아파트가 지금 뷰가 이동 나오죠. 그러니까 요게 끝에 한 4개 동, 요거 3개 동, 요거 3개 동도 여기 이동 빼네요. 요거 2개 동, 요 2개 동을 빼면은 요 2개 동도 요쪽 라인은 또 숲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동이 지금 다 숲세권의 동이 나온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번에 그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요 지금 중앙공원을 다 공원화해서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완공이 되면 정말 멋진 아파트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여기도 지금 초등학교도 건설이 되기 때문에 역세권에 초등학교를 품고 있고 대단지, 언덕인 것 조금 아쉽고 브랜드 조금 아쉽지만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광주 시민분들은 이건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퍼즐입니다. 마지막 퍼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넣으셔서 무주택자분들 꼭 내 집 마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690세대, 광주시에서 이 세대수가 제일 많을 거예요. 제일 많을 거고, 5984, 114로 이루어졌다. 네.
그래서 뭐 소형부터 대형까지 아주 구성도 알차게 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여기 이제 그 뒤에 이제 요런 뭐 이런 컨텐츠를 가진 공원화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야산인데 이렇게 컨텐츠화하고 그리고 공원 앞에는 아파트를 구성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뭐 수서 광주 복선 전철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언제 개통될지 몰라요. 언제 개통될지 모르고 어찌됐든 수서를 세정거장까지 간다는 거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메리트고 경기 광주역을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결국에는 수서 광주 복선 전철이 뚫리게 되면은 이제 수서에서 SRT가 이제 경기 광주를 거쳐서 강릉도 가고 그 다음에 부산까지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직 좀 비약적인 이야기지만 경기도 서부에 광명역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도 동부에는 경기 광주역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미래가치 확실히 하고 지금 이 아파트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경기 광주역 판교역까지 삼동, 임해, 그 다음에 판교 세정거장이죠. 그래서 판교 출퇴근하는데 가장 저렴한 아파트 단지고 신축 단지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기에 대한 수요는 확실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에도 이걸 안 쓰고 있는데 저는 좀 답답해요. 이게 지금 뭐 신분당선, 분당선, 수서광주만 얘기가 있는데 지금 2024년에 지금 GTX A가 뚫리면 여기 판교와 임해 사이에 성남역이 뚫립니다. 이 성남역이 가지는 가치는 무엇이냐? 경기 광주에서 사실 강남까지는 출근이 가능해요. 강남까지는 출근이 가능한데 사실 그 강남을 벗어나서 용산이라든지 광화문 요 지역까지는 조금 접근하는 게 어렵지 않으냐, 피곤하지 않으냐 생각이 드는데 성남역이 뚫어버리면은 광화문역, 서울역까지 GTX A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경기 광주가 지금 강남 판교 출퇴근권에다가 거기에다 추가돼서 이제 그 광화문역까지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탈바꿈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2024년이고 물론 이게 GTX A가 언제 뚫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이 아파트가 완공될 시점 됐을 때는 GTX A가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참 이 건설사가 뭐 이만큼만 해도 우린 다 팔릴 거야 라고 자신하는 모양인지 그 내용은 없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수광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7년인데 이거는 아마 이거보다 늦어질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먼 미래 가치가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든 경기 광주역이 경기 동부의 핵심적인 정거장이 될 것이다 라는 거는 믿어 의심치 않고 앞으로 확실한 개발 호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중앙공원 이게 공원도 같이 건설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공원을 품은 아파트다. 그리고 광역교통 이미 경강선이 뚫려 있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으로도 훌륭한 교통 입지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거 있고 단지 배치도 보겠습니다. 요게 조금 애매해요. 요게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품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아예 여기에 붙이거나 아니면 뭐 초등학교를 여기까지 붙이거나 이렇게 할 줄 알았지 초등학교를 이렇게 떨렁 지어놓고 여기를 숲으로 둘러쌀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건너편에 이제 광주역 자연랜저인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내가 초등학교를 간다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새끼를 못 만든다 아마 만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이렇게 데크로 해가지고 만들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가거나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거리가 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광주역 자연랜저가 초등학교를 품지 못했더라는 이슈 그리고 태영대 시향보다는 훨씬 이제 나중에 되면 이게 완공될 때는 이게 구축이 되겠죠. 구축 가까이는 안 되겠지만 준신축이 됐을 때 어쨌든 요게 가치가 더 클 거라고 봤는데 요걸 요렇게 만드는 바람에 요게 조금 애매해지긴 했어요. 하지만 어찌됐든 초등학교를
길을 건너지 않고 갈 수 있는 단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앞에 동 같은 경우에는 광주역 접근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데, 요 뒷동, 이쪽은 사실상 도보로 과연 광주역을 갈 수 있을런지가 조금 의문이긴 해요. 이게 생각보다 길이가 많이 돼서, 거리가 많이 돼서, 특히나 내려가는 길은 괜찮아요. 내려가는 길 괜찮은데, 올라가는 길은 이게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찌됐든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초품화, 어찌됐든 역세권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이슈는 지금 59랑 84를 요 앞에다 몰아놨고, 지금 대형 평수를 이 뒤에다 몰아놨어요. 어떤 유튜버는 그거 가지고 총 맞았냐, 머리가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머리가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요즘에 이제 대형 강세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점 잘 살게 되면서 이제 34평도 좁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에 대한 인기가 더 높기 때문에 이 대형을 여기 뒷동에 배치하고도 이제 다 뺄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치를 그렇게 한 걸 테고, 오히려 되게 현명한 판단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단지 구성은 이렇게 되고, 초등학교 조금 애매하고 역세권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갖출 거는 다 갖춘 정말 대단지 아파트고, 그리고 이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은 여기 108동, 107동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뷰, 모든 동이 다 숲을 본다는 거, 다 숲을.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메리트다. 어마어마한 메리트고, 완공돼서 집에 입주하고 나면은 정말 좀 멋있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단지 배치 나쁘지 않다라고 결론 질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역에서 가까운 단지들은 이제 5984, 5984, 5984 이렇게 구성을 해놨고, 지금 대형은 여기 뒷동에다 배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층도 25층, 23층으로 조금 아쉽긴 한데, 이거는 이제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웅장함은 느껴지는 아파트 단지일 것이다 라고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쉬움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건설사가 아주 머리를 잘 썼다. 그래서 전혀 완판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경기, 광주, 청양 역사상 가장 높은 경쟁률이 나올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 요즘에 청약도 애들 다 미분양 나고 이러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 그 파주 운정 경남 D원 분석해 드린 거 있어요. 그래서 그거 영상도 한번 시간 날 때 보시면, 갈놈은 사람들이 다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쟁률 기타 경기에서 100대1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경기 광주 청약 역사상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이 나올 거고, 그리고 이걸 기다리는 경기 광주 분들이 워낙 많아요. 예, 이거는 정말 제가 여기 정말 나아발이니까 제가 요거에 대한 설명은 자신 있게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분양가가 애매하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거 기다리시는 분들 너무 많았습니다. 이거 기다리시는 분들이 특히 누구냐, 광주역 자연엔자이 그때 비싸다고 안 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아요. 경기 광주 분들. 경기 광주에 4억이 웬 말이냐 이러면서 안 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때 안 하셨던 분들 이제 6억에 받아 가시는 거죠. 근데 6억이라도 받아 가셔야 된다. 지금 또 한 번 망설이시면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이거 무조건 잡으셔야 된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네. 그래서 조경, 이거 내부 조경만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는 내부 조경보다도 결국에는 외부 조경이 더 아름다울 것이다 말씀드리고, 실내 체육관도 있네요. 실내 체육관도 있고, 스크린 골프, 이거 좋네요. 네. 커뮤니티 센터가 2개나, 네. 어린이집 요렇게 구성된다. 그래서 내부 그 커뮤니티도 정말 확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평면 살펴보겠습니다. 평면 5구에 143세대, 네, 5구에 143세대고요. 구조 아주 깔끔합니다. 정말 깔끔하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깔끔하다.
네, 깔끔하고 정말 군더더기 없는 59A가 뽑아낼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컨디션. 하나 아쉬운 점 좀 뽑으면 팬트리가 없다는 거. 팬트리가 없다는 거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 구조에서 이 정도 구조를 보면서 팬트리까지 만들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아쉬운 거는 현관에 신발장이 그냥 2개다. 요거 여기 빈 공간 요거 좀 넓혀질 수는 없나? 물론 뭐 요게 뭐 건축법상인 게 안 될 거예요. 뭐 이거 뭐 구조를 맞춰야 되는 거니까. 요거 조금 아쉬운 거 빼고는 정말 군더더기 없는 구성이다. 그래서 주방, 마통풍, 포베이 형태로 쫙 뽑았고요. 드레스룸도 59A 규모에 맞게 해주고 화장대 있고 그다음에 부부욕실도 이쪽 방향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주방도 59A 치고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식탁을 이렇게 놔서 넓게 쓰면 되고 정말 군더더기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9A 이거는 뭐 정말 경쟁이 심할 거라고 보고요. 59B가 조금 애매한 게 요거는 이제 한번 그 모델하우스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근데 제 말씀이 맞을 겁니다. 여기 창문이 없어요. 주방에 창문이 없어서 환기를 요렇게 기역자로 시켜야 기역자로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마통풍은 안 되는 부분이고 뭐 그거에 대한 부분은 이제 기대를 하지 마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드레스룸도 지금 59A보다는 작죠. 59A보다는 작고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들이 있다. 그래서 드레스룸을 이렇게 8번으로 이렇게 북박이장 형태로 지금 놓았는데 북박이장을 이렇게 놓으면은 이제 침대를 이렇게 놔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어색할 수 있다. 근데 요게 이제 59B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타워형으로 뽑아야 되는데 여기를 이제 막음으로써 이제 억지로 이제 판상형 구조로 만들긴 한 거예요. 그래서 판상형 구조로 만들긴 했지만 여기 주방창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안방 구조 조금 애매한 거 그거만 빼면은 59B도 나쁘지 않다. 121세대. 그래서 59B를 노리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어찌됐든 지금 세대수가 워낙 많아요. 세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광주 당에 2년을 우선으로 걸었기 때문에 내가 광주시에 살면서 좀 가점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A 형태로 가는 게 맞으시는 것 같고요. 단 이제 내가 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59B를 선택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84BC, 114BC보다는 59B는 그거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심할 거예요. 구조가 나쁘지 않고 어찌됐든 요거는 이제 저렴한 분양가로 이제 59를 잡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59에 대한 수요도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84BC 그 다음에 114BC보다는 경쟁률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내가 금전적으로 조금 부족하고 가점이 부족하신 분들은 한번 요걸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84A입니다. 84A. 네. 뭐 구조 너무 좋습니다. 여기 현관 패트리 딱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그 영상 보니까 굉장히 복도나 이런 것들에 막 옵션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디자인 좋게 잘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팬트리도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현관도 있고 3번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요 팬트리를 3번을 새로 짜는 거를 별로 선호하지는 않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알파롬 형태로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짐이 많다 그러면 알파롬에다가 짐을 놓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이게 미래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방이 하나 더 있으면 좋고 저도 지금 알파롬에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저는 이 알파롬을 약간 서재처럼 만들었어요. 네, 서재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이 팬트리 구성은 사실 서재로 제가 쓰고 싶으면 못 쓰고 이 알파롬으로 쓰는데 알파롬을 만약 그게 팬트리처럼 쓰고 싶으면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팬트리를 짜는 거는 조금 이건 좀 공간 낭비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 또 알파롬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내가 이거 창고처럼 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요 알파룸을 하나 그러니까 방을 하나 더 만드는 거를 되게 추천을 드리고 구조 아주 좋습니다. 네, 판상형 마통풍 포베이 구조 쫙 나오고요. 팬트리 많고 그 다음에
거실이라든지 주방 길이도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지금 구조는 마음에 들고, 단 요거는 주방이 조금 좁은 것 같아요. 여기 아일랜드 식탁도 조금 좁고 주방이 좀 좁은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어찌됐든 뭐 구조는 전혀 나쁘지 않다. 그리고 드레스룸도 뭐 아주 광활한 드레스룸은 아니지만 요 정도면 충분히 지금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 이쪽 방향으로 내서 습기라든지 이런 것들 주무실 때 전혀 영향 안 미치도록 이렇게 잘 뽑았고, 화장대도 별도로 놨기 때문에 이 구조는 아주 나쁘지 않고 정말 전형적인 84A 구조다. 그리고 지금 이게 484대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그 인기가 있는 타입이고 가장 경쟁률도 높을 거예요. 484세대여도 요게 가장 경쟁률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가점에 자신 있는 분들 추천을 드리고, 내가 가점이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유형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 다음에 84B, 네, 213세대. 네, 요거 세대수 많습니다. 요거 세대수 많고, 구조 아쉽습니다. 네, 구조 아쉬워요. 요즘에 요 타워형이 들어가는 그 공간도 그 판상형화해서 분양을 잘 하는데, 요 아파트는 좀 그게 아쉬운 것 같아요. 너무 타워형의 구조가 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판상형에 제가 봤을 때는 청약통장이 굉장히 많이 몰릴 것이다. 그래서 좀 집중화 현상이 벌어질 것 같고, BC 타입은 조금 모양이 어색해요. 네, 어색하고. 그 영상을 보니까 영상은 약간 옵션으로 이제 이 구조적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조금 구조가 아쉬운 건 사실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알파룸도 약간 여기 생뚱맞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 그 다음에 주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쑥 들어가 버리면 어머님들이 이제 여기서 요리하시거나 하실 때 거실에서 노는 애기를 바로 보기가 굉장히 힘들죠. 이렇게 시야가 가려 있으니까. 네. 뭐 그런 부분들 조금 단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런 부분을 제외한다고 하면은 뭐 전혀 뭐 정말 괴상한 모양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정말 가점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노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나 요 84B 같은 경우에 세대수가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의외에 좀 빈틈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4C 요것도 모양이 좀 아쉽긴 한데, 제가 봤을 때 84B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아까 거기 그 팬트리가 좀 끼어 있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거는 좀 낫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팬트리 이렇게 길게 빼는 구조를 잘 뽑았는데, 저는 이것도 요거 알파룸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요거 팬트리 말고 알파룸으로 해서, 알파룸으로 만약에 방이 하나 더 필요하면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나는 방 필요 없고 이제 창고가 더 필요하면 알파룸으로 하시고 여기다 장을 짜시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요거를 신청을 해서 방 하나를 축소하는 것보다는 이 알파룸 형태로 구성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고, 여기도 역시나 뭐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주방이 이제 쑥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좀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좀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타워형이 들어가는 구조에도 4베이로 판상형화해서, 물론 마통풍이 안 되는 그 구조 있어요. 우리 5급 B처럼. 그런 형태로 해서 약간 판상형화해서 만들어내기는 하는데, 이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찌됐든, 제가 봤을 때는 5984B보다는 낫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대수는 지금 191세대고, 여기 동 배치를 보면은 여기 앞에 동이 주로 많아요. 앞에 동 많고, 그 다음에 여기도 요거기 때문에, 요 동을 제외하면은 지금 나머지 것들은 여기 84C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뷰가 나오는 동이 될 것 같아요. 방향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14A 253세대. 네. 시원시원하네요. 시원시원하고. 드레스룸도 시원시원합니다. 우리 아까 84A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 확실하게 보완해 주고요. 이 아파트는 제가 봤을 때 주방에서 거실까지의 길이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래서 114A 참 군침 납니다.
하지만 전 주3위는 다주택자여서 여기 못 넣는다는 거.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에 좀 조정지역에 좀 해제가 됐으면은 요거 또 얻어 걸리나 했는데, 또 저희 경기 광주를 조정지역을 해제를 안 해줬어요. 참 저희 동네 작살나고 있는데 아무튼 안 해줘서 못했고, 어찌됐든 요건 주방도 시원시원하죠. 주방도 시원시원하고, 그 다음에 팬트리, 현관 팬트리 크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저는 이제 추천을 요거 침실 3으로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팬트리 말고요. 그래서 지금 모델하우스 영상 보니까 여기 수납장 아주 멋있게 해놨는데, 이거 방으로 만들고 요 앞에 수납장을 새로 짜셔도 돼요. 그래서 굳이 여길 팬트리로 쓰는 건 좀 공간 낭비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방을 추천드리고요. 요것도 이제 253세대고 가장 큰 편이고, 요즘에 대형이 워낙 대세기 때문에 이 경쟁률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궁금증은 이제 114A가 경쟁이 심할까 84A가 경쟁률이 심할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박 터지는 형태가 될 거고, 요 두 가지 형은 꼭 가점에 자신이 있는 분들이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114A의 경쟁률이 가장 치열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114B 144세대. 네, 구조 아쉽습니다. 네, 구조 아쉬워요. 타워형 구조고, 침실 3가 여기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네, 조금 구조를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될까 싶기도 하고, 이게 40평대인데 과연 넓어 보일까 싶기도 하고, 우선 그렇습니다. 근데 타워형 구조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구성이 된 것 같고요. 주방도 이렇게 살짝 안으로 들어갔어서 84보다는 덜하지만 어찌됐든 시야가 조금 거실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고, 역시나 침실 3의 위치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드레스룸도 40평 치고는 좀 조그맣고, 안방도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구조는 좀 아쉽고, 제가 봤을 때는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요 114B, 114C에서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청약 분양가 자체도 굉장히 높고, 어찌됐든 여기는 우리가 85 이상, 85 사이즈 이상에서는 추천자가 70%이기 때문에, 내가 좀 가점이 낮은데 좀 나는 이 아파트를 무조건 당첨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14B나 114C를 노리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경쟁이 제가 봤을 때는 84B, 84C, 59B보다 훨씬 낮을 것 같고, 여기에서는 조금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조 좀 아쉽지만 내가 가점이 좀 낮으신 분들은 이 아파트 단지를 이 사이즈를 적극적으로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고, 114C 141세대 네, 구조 비슷합니다. 구조 비슷한데 여기는 이제 팬트리도 굉장히 조그만데, 114C는 조금 팬트리가 넓어요. 조금 넓고, 그 다음에 아까 안방과 거실 사이에 방이 하나 껴있는 게 조금 구조가 이상인데, 여기는 이제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확실히 114B보다는 낫고, 저는 우선은 팬트리보다는 이렇게 방으로 만드시는 걸 제가 추천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제가 팬트리가 필요하다면 여기다 팬트리 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를 방이 아닌 걸로 좀 활용하시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다 라고 보면 되고, 여기는 현관 팬트리가 굉장히 넓어서 좋은 것 같고요. 구조도 좋은 구조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여기 방이 하나 가운데 껴있는 구조보다는 훨씬 더 쾌적하게, 그리고 방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114C도 좀 빈틈이지 않을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114B를 적극적으로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가장 경쟁이 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영상으로도 볼 수 있고, 그 내부 구조는, 근데 지금 이게 모델하우스를 직접 들어가 봐야 되는데, 이게 예약하는 구조여서, 굉장히 내부를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되게 고급지게 돼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 유료 옵션으로 많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우선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정 보겠습니다. 일정은 저번 주 금요일날 21일날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광주 시민들이라면 이거를 모두 다 기다린 처양이기 때문에 언제 나오나 했는데 드디어 21일날 됐고,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분양 안 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부랴부랴 일정을 잡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28일날부터 견본주택 오픈되어 있는데 방문 예약제인데, 제가 들은 바로는 지금 예약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워낙 인기가 많아서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지금 이 단지에 대한 관심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무슨 뭐 부도설이나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셔라 라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 10월 31일날 이제 특별공급으로 시작으로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1순위 청약, 해당 지역, 1순위 청약 기타인데, 2순위는 무조건 없고요. 이건 100% 없습니다. 이건 제가 장담 드릴 수 있고, 1순위 기타에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114B 타입, 거기가 이제 제가 봤을 땐 당해 마감일 것 같은데, 그 당해 마감을 넘어서 약간 그 500% 예비 추첨 들어갈 때 좀 기타가 뽑힐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기대하시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기대를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114B 타입을 노리시는 게 정확할 것 같다. 84A나 114A, 59A는 이거는 100% 광주 당해에서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공고문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살펴보고요.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1690세대, 세대수는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신혼특공, 특공에서도 신혼특공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특공에 해당하시는 분들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특히 생애 최초 59A, 59B는 1인 가구도 청약이 가능하시다는 거, 추첨 30%의 지원이 가능하시다는 거. 물론 세대수가 26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쟁률은 100대 1이 넘을 겁니다. 이거 청년 1인 가구는요. 그런데 어찌됐든 한 번의 기회에 무조건 넣으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생애 최초도 1인 가구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넣으시고, 나머지 해당하는 부분들 내가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면 넣으시면 좋겠다. 그리고 역시나 여기는 일반 공급 세대가 1011세대죠. 제일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14B에서 제가 봤을 땐 좀 빈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약이 낮으신 분들 여기 적극적으로 노리시면 좋겠다. 그리고 일반 공급 해당 지역 광주시 2년 이상 거주자입니다. 네, 2년 이상. 여기는 이제 청약 과열지구이기 때문에 조정지역이죠. 그래서 2년 이상 거주자한테 먼저 우선순위가 되고, 전 타입 제가 봤을 때는 해당 1순위 마감이고, 몇몇 그 못난이 세대에서 기타 지역의 예비 당첨을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다. 정도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당하는 내용들 서류도 이렇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분양가. 분양가는 우선은 59A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5억 9천에 나왔습니다. 5억 9천. 정말 이거 분양가가 7억에 나온다, 8억에 나온다고 하는데 정말 은혜로운 가격. 그 광주시, 제가 그 광주시 대표적인 안티인데, 광주시가 딱 하나 잘하는 게 있어요. 분양가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때려졌습니다. 2000 여주보다도 이게 제가 봤을 땐 저렴한 가격.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가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모델하우스 예약도 안 되지 않습니까? 5억 9천인데 5억 9천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가격이냐. 보시면 지금 그 저희 여기 더 파크 비스타 대시양역이고, 여기 이제 이편한 세상 2단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그 광주시에서 비쌌던 단지인데,
원래 한 8억 6천까지 갔어요. 8억 6천까지 갔다가 지금 한 7억 5천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7억 5천까지. 근데 요게 이제 2016년식이고 호가상으로는 지금 조금 더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살아있는 매물인지는 정확히 봐야겠지만 한 7억까지 지금 매물이 나와 있다. 근데 여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는 이제 3배 이제 약간 부축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단지는 신축이에요. 신축인데 이제 벌써 2016년에 지어진 단지이기 때문에 요거 저희 이제 더 파크 비스타랑은 거의 입주가 됐을 때는 한 10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단지가 됩니다. 그래서 요 가격보다는 당연히 동원 대시양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안전마진이 한 2억 정도는 예상이 되고, 지금 최근에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져서 지금 우선 8억 5천까지 가던 아파트가 지금 7억 5천, 실거래로는 호가는 7억까지 조정을 받았지만 뭐 분위기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고, 7억이라고 해도 지금 신축 아파트와 지금 1억 가까이가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전혀 걱정을 하시고 청약에 넣는 단지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거 본인들도 이제 비싸다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논리가 떨어지니까 여러분들을 속이려면은 결국에는 뭐 부도소리니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절대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셔라. 그리고 계약금을 두 번에 나눠서 냅니다. 두 번에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초기 계약금 2천만 원만 있으면 우선 계약을 할 수 있고, 두 달 있다가 지금 12월 말쯤에 나머지 10%에 대한 부분들, 계약금도 지금 20%로 나오냐 마냐 뭐 얘기 많이 나왔는데 10%로 아주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건설사에서도 좀 많이 혜택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는 조정지역이죠. 조정지역이기 때문에 5차까지 50%까지는 중도금이 나오고 나머지 10%는 잔압을 해야 되는데, 여기 뭐 주삼이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여러분들 10% 없다고 뭐 청약을 안 넣어야 되냐? 이거 절대 아닙니다. 10% 우선은 한 2025년까지 열심히 한번 돈을 모으세요. 뭐 이게 몇 억을 버는데 이거 6천을 못 모으셔요? 모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는 정말 생활이 어려워서 모으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미납을 하시면 됩니다. 네. 물론 미납이자가 적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25년 10월 24일에 실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이자도 이자를 지연이자를 내는 기간도 굉장히 짧을 뿐더러 이 몇 억을 버는 청약을 절대 놓치지 말라는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연체를 하는 방법까지 있다 라는 말씀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잔금 30% 입주 지정일날 내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분양가가 워낙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때 입주 시에 KBC가 다시 설정이 되면은 분양가를 상쇄하는 대출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계약금 10%만 있으시면은 이 단지도 청약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도 절대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발코니 확장비 비싸요. 발코니 확장비 비싸고, 뭐 운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운전 경남이 800에서 1000으로 나왔죠.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분양가 상한 단지는 아니기 때문에 발코니 확장 금액이 비쌉니다. 그래서 2,500 정도 842 기준으로 하면은 2,500에다가 5억 9천을 더하면은 한 6억 1천만 원대의 요 아파트가 분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분양가 상한 단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요 청약 절대 놓치지 마셔라 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래 내용은 이제 앞서 살펴본 이제 사이즈에 대한 부분이네요. 사이즈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단지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던 85 이하에서는 가점지 75, 추천지 25, 85 이상에서는 가점지 30, 추천지 70이기 때문에 저는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대형 사이즈 B형, 특히나 제일 못난이죠. 가운데 뭐 방이 이상하게 끼어있는 고게 단지가 가장 경쟁률이 낮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분양가도 지금
114B 같은 경우에는 8억 1천. 그러니까 이게 84A보다도 이게 더 비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요 단지가 요 타입이 경쟁률이 가장 낮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점이 좀 부족한데 나는 무조건 당첨이 돼야 된다. 혹은 기타 지역분들은 114B를 적극적으로 노리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운이 좋게 당첨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고, 요렇게 우선 그 광주 더 파크 더 미스터 대시양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리상으로는 뭐 지금 한 500m인데, 근데 여기 뒷동이 되면은 거의 1km 가까이, 1km 가까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뒷동은 사실 가까운 동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가 평지면은 요 거리도 사실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다고 생각을 들었는데, 여기도 언덕배이기 때문에 그 메리트는 좀 한계점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광주역 2단지 같은 그 이편한 세상 2단지 같은 경우 2016년식이기 때문에 이 동네에 이제 정확한 시세를 반영하기가 좀 어렵고, 결국에는 자이언앤자이가 이제 시세가 얼마나 나올 수 있느냐를 뭐 살펴보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광주역 자이언앤자이 같은 경우에는 올해 11월 말일까지 우선은 전매 제한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2022년 11월이 되더라도 지금 1년 차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세금을 60% 내고 매도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시세는 2022년 11월 말이나 돼야 광주역 자이언앤자이가 정확한 시세가 나온다. 한참 이제 이편한 세상 지금 8억 5천까지 갔을 때 자이언앤자이는 10억 이상이다라고 광주 사람들은 판단을 하고 있었고, 제가 봤을 때는 광주역 자이언앤자이보다도 더 파크 비스타 대시양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광주역 2단지하고 그 다음에 자이언앤자이의 시세 흐름을 꾸준히 파악을 해보고, 우선 지금 현실에서도 안전마진이 제가 봤을 때는 한 2억 정도다. 거기에다가 시세 상승이 있으면 그 이상도 노려볼 수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역이 결국에는 GTX A라는 가장 눈앞에 다가온 호재가 분명히 있는 도시고, 그 다음에 뭐 지금 건설사에서도 굉장히 홍보하고 있는 수광선이라든지 이런 발전 가능성이 높은 단지입니다. 그리고 광주시 자체가 인구수가 굉장히 빨리 늘어나는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 단지 절대 놓치지 마시고, 특히나 요 광주분들은 더 이상의 이제 알짜 단지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롯데캐슬 여기 우방 옆에, 요건 아직 미정이에요. 아직 지금 여기 이제 중앙공원 여기 이었고, 여기가 이제 쌍용공원 이제 그 공원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롯데캐슬 자리가 있긴 한데, 요것도 아직 간간무소식이고, 그 다음에 여기 상업지구, 여기에 이제 주복이 들어오면 여기가 가장 대장 입지가 되겠지만, 요게 이제 주복이 될지 안 될지도 아직 미정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더 파크 비스타 대시양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더 파크 비스타 대시양 이렇게 분석을 해봤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은 꼭 좋은 결과 있으셔서 요 좋은 청약, 그리고 안전마진을 가지는 청약, 시세가 떨어지더라도 안전마진만큼 내가 방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집은 반드시 하나의 점유 유형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월세가 됐던 매매가 됐던 전세가 됐던. 그랬을 때 안전마진을 가진 청약이야말로 저는 가장 안전한 투자고 가장 안전하게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상 주인의 삶이었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청약 영상들 기대가 되신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